시험 문제가 어떻게 좀 하실만 했어요? 아, 저랑 똑같아요. 표정이 지금 고정된 자세인데 문제가 일단은 작년도에 강좌에 포함됐던 모의고사에서 출제가 됐었던 건 빼고요. 빼고 작년 GS 때 심혈을 기울여 가지고 만들었는데 그놈의 전산 표본 검토가 나오는 바람에 후순위로 밀린 놈들을 다시 한번 밀어보려고요. 대거 수록한 데다가 문제 1번은 새로 구성을 했습니다. 문제 1번이 업데이트 이 시험의 1장에 해당하는 부분인데 이쪽이 업데이트돼서 나오지 않을까 싶어가지고 이제 초판에서 2판으로 가는 과정에서 이제 보강을 했는데 노준하 교수님 책도 똑같은 방식으로 보강을 하셨어요. 그래서 이제 아무래도 그쪽이 문제가 나오지 않을까 싶어서 그 리스크 쪽을 조금 부각시켜서 만든 문제입니다. 이호익 교수님 책은 이미 ISA 나올 때부터 이쪽 내용이 다 반영이 돼서 나온 책이었었고요. 일단 그래서 나올 가능성이 좀 있다고 보겠습니다. 자, 문제 1번 이제 여러분들 작년에 제가 GS 진행해 보니까 열심히 2시간 풀고 나서 또 제가 앞에다 판서를 열심히 했는데 거의 체력이 다 된 상태에서 그러기가 돼서 보다 보니까 여러분들 필기할 거 싫어할 것 같아가지고 그냥 다 채워왔습니다. 그래서 뭐 특별하게 더 채울 건 없을 것 같아요. 자, 일단 문제에서 요구하는 그 핵심 사항 먼저 이제 한번 훑어보고 문제 내용을 한번 보죠. 자, 우선 이제 판서 내용을 보시면 요 이제 경영진하고 주주채권자 재무제표 간의 관계에 대해서는 이제 아주 마르고 닳도록 봤었던 거고요. 그죠? 그 중에서 재무제표에 그놈의 왜곡 표시가 사후적으로 주주채권자가 의사결정을 잘못 일으키면 지가 정보를 걸러서 이제 제대로 해석을 해가지고 의사결정을 하면 괜찮은데 이게 만약에 재무제표의 왜곡 표시 때문에 주주채권자가 의사결정을 잘못한다면 그 결과를 그 가능성이죠. 결과가 아니라 그럴 가능성을 이제 정보 위험이라고 했고 이런 정보 위험이 존재할까 봐서 이 재무제표에 포함된 왜곡 표시를 최대한 낮추고자 회계감사 제도가 도입된 거라고 했습니다. 자, 그러면 회계감사가 수행될 때 어떠한 원인 때문에 그리고 그 정도는 어떠한 그 정도의 위험 때문에 회계감사 제도가 도입이 됐느냐면 일단 원칙적으로 원인에 해당하는 건 부정하고 오류이면서 그죠? 그리고 그 정도는 단순한 왜곡 표시가 아니라 중요한 왜곡 표시에 주의 집중해요. 왜 사소하거나 중요하지 않은 거에는 주의 집중 안 하냐면 감사인이 제공하는 그 어떠한 확신의 형태, 그 확신의 형태가 절대적인 확신이 아니고 어느 정도는 완벽하지는 않은 부분이 존재한다라고 해서 이제 합리적인 확신 때문에 이제 회계감사가 제공하는 확신에서 중요한 왜곡 표시 위험에 감사인이 주의 집중한다고 했습니다. 그죠? 그래서 이제 100% 정답에 해당하는 것과 100% 확신에 해당하는 것과 그 다음에 감사를 하면서 제공하는 높은 수준의 이 확신하고의 이 차이가 바로 그 어떠한 위험성이 존재한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감사 위험이라고 했고 이게 바로 감사 고유의 한계죠. 이렇게 그게 이제 판서 내용에 다 있는 거고요. 자, 그러면 여기에서 자, 공인회계사가 얘네들이 특정한 정보 위험 발생 가능성 때문에 회계감사를 수행하는 주체라고 한다면 자, 이러한 절대적인 확신까지는 제공 못해도 감사 고유의 한계를 인정하는 높은 수준의 확신을 제공한다. 그러면 감사인이 주주채권자에게 특정한 보고서를 제출을 하면 이 보고서를 통해서 특정한 신뢰성을 제공한다고 했습니다. 이때 특정한 신뢰성을 제공하기 위한 수단에 해당하는 이 감사 보고서에는 감사 의견이라고 하는 게 이제 포함이 되는데 감사 의견의 종류는 여러 가지지만 기본적으로 감사 증거, 충분하고 적합한 감사 증거를 입수하기 위한 목적은
적정 의견을 표명하기에 충분하고 적합한 감사 의견을 제시한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감사 기준에서 혹은 책을 읽다가 감사 의견을 표명하기에 충분하고 적합한 감사 증거다라고 하는 건 앞에 적정이라는 요 단어가 생략이 된 거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어요. 자, 그리고 이제 작년도 시험에 출제가 됐었던 거. 문장을 이걸 쓰진 않았는데 어물정 요거를 요구한 문제가 이제 출제가 됐습니다. 자, 감사는 절대적인 확신이 아니고 합리적으로 높은 수준의 확신을 제공하다 보니까 완벽하지 않은 부분이 존재한다. 그 부분을 감사에서 인정을 했습니다. 그럼 첫 번째, 왜 존재하는가? 감사 고유의 한계가 존재하는 원인. 만약에 존재한다면 이거를 최대한 낮추고자, 다시 말해서 확신의 수준을 높이고자 어떠한 방침을 제시하고 있는가? 자, 그래서 작년도 시험에 어떻게 최소화하는가? 합리적인 확신을 높이기 위한 방침 세 가지가 있었죠. 그죠? 그리고 왜 존재하는가? 이 부분은 감사인이 이제 감사 의견을 표명하기에 근거가 되는 게 항상 충분하고 적합한 그 감사 증거인데 이 감사 증거가 100%그 개연성, 왜곡 표시 존재 여부에 대해서 100% 개연성을 제시하지 않는 절대적인 성격이 아니고 항상 상대방을 설득하는 성격이다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요 감사 고유의 한계가 존재하는 이 원인에 대해서 작년에는 요게 나왔으니까 올해는 요 놈이 나오지 않을까라고 하는 게 제 추측입니다. 후보군이 번갈아 가면서 나오는 부분이기 때문에. 자, 일단은 그렇고요. 이제 올해 시험에는 제가 봤을 때는 이 작년에 한번 화두를 던졌기 때문에 문장 형태의 시험이 나온다라고 한다면 단순하게 중요한 왜곡 표시 위험이라고 썼다가는 이 감점이 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감사 기준에서 항상 그 원인에 대해서 나열을 하고 있기 때문에 부정과 오류에 의한 중요한 왜곡 표시 위험 요 단어들을 반드시 사용을 해서 문장을 정리를 했으면 참 좋겠다라고 하는 게 제 의견입니다. 자, 그러면 이제 문제 1번 내용을 한번 보죠. 자, 물음 1번의 보기가 여러 개가 있었는데 양과로 1번은 지금 현 주주가 재무제표를 이용을 했는데 잘못된 재무제표를 이용해서 의사결정을 이제 한 거죠. 그죠? 이 정보 위험이 존재한 결과인데, 그죠? 실현된 결과인데, 어쨌든 의사결정을 잘못한 게 있었고, 양과로 2번, 이거는 채권자가 의사결정을 잘못한 거고, 그 다음에 양과로 3번, 여러 가지 이해관계자 중에 주주채권자 말고, 이제 종업원이 지금 현재의 자기가 이제 소속된 그 기업의 재무제표를 보고서 계속 있을 것이냐 아니면 이직을 해야 될 극단적인 상황이냐 판단을 하는 데 있어서 재무제표 내용이 잘못되다 보니까 의사결정이 잘못 이루어진 겁니다. 그죠? 그래서 정보 위험과 관련된 거고 원인은 왜곡 표시 위험 때문에 그런 거죠. 간단한 컨셉인데 사실 이제 기출 문제들을 보면 이 복잡하고 테크니컬한 그런 부분보다 사실은 이런 기본적인 문제의 배점이 상당히 높은 편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이런 거를 잘 캐치를 해주셨으면 좋겠고요. 자, 그다음에 물음 2번. 이거는 제가 수업 시간에도 말씀드렸죠. 별표를 하세요. 제가 미는 겁니다. 후보군이기 때문에 기준만 가지고서 이제 문제를 출제를 하시는 분들이 분명히 계실 거기 때문에 그쪽에 아직 출제가 안 돼서 나올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감사의 전반적인 목적은 자, 여기 한번 보세요. 감사의 전반적인 목적은 일단 정보 위험이 발생하지 않게끔 하기 위해서 회계감사 제도가 도입이 됐기 때문에 부정과 오류에 의한 중요한 왜곡 표시 위험이 존재하지 않는다라는 합리적인 확신을 획득하기 위해서 감사인이 감사 증거를 입수한다고 그랬습니다. 그죠? 그러면 당연히 감사의 전반적인 목적은 부정과 오류에 따라서 중요한 왜곡 표시 위험과 관련해서 서술을 해줘야 되겠죠. 그죠? 요 화두가 들어가지 않으면 득점이 안 됩니다. 횡설수설을 하게 되는 거고. 그래서 문장을 보시면 해답의 문장을 보시면 물음 2번 밑줄 친 부분이 조금 들어가 줘야 될 것 같습니다. 재무제표가 전체적으로 부정이나 오류에 의해서 중요하게 왜곡 표시되지 아니하였는지 여부에 대해서 왜곡 표시 됐는지 여부가 아니고요. 아니하였는지. 그죠? 왜냐면 감사 의견의 전제 조건은 뭐라고 그랬어요? 항상 기본적으로는 논의가 이루어질 때 적정 의견 표명하기에 최선의 노력을 다하는 겁니다. 그래서 중요한 왜곡 표시 위험이 왜곡 표시되지 아니하였는지 여부에 대해서 합리적인 확신을 얻는 게 일단 기본적으로 회계감사 제도의 목적이고, 그다음에 두 번째 감사인의 발견 사항에 근거해서 제가 이제 판서를 이제 문제 2번에서 할 테지만
어쨌든 재무제표 감사를 할 때 감사인이 행위를 해줘야 되는 특정의 기준을 회계감사 기준이라고 했습니다. 그죠? 그래서 회계감사 기준이 요구하는 바에 따라서 재무제표에 대해서 보고까지 해줘야 돼요. 자, 그러면 첫 번째 문장은 어떤 부분까지 얘기한 거냐면 부정과 오류에 의해서 재무제표가 중요하게 왜곡 표시되지 아니하였는지 어디까지? 부정과 오류에 의해서 재무제표가 중요하게 왜곡 표시되지 아니하였는지 딱 여기까지. 문제 2번이라고 제가 판서를 하긴 했지만 어디까지? 여기까지 문장입니다. 알았죠? 그 다음에 뭐예요? 감사 기준에 따라서 그 목적에 맞게끔 그 절차에 맞게끔 감사 보고를 해줘야 된다. 요 그림까지 연결시키는 게 감사의 전반적인 목적이다. 그래서 수행하는 부분하고 그다음에 감사 보고를 하는 부분까지 같이 써주셔야 물음 2번에 대한 답이 되겠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물음 3번의 양가로 1번은 답을 못 할 수 있어요. 그죠? 이상하게 횡설수설할 수 있습니다. 뭐 때문에? 중요한 왜곡 표시 위험과 관련해서 감사가 이제 진행이 되는 거고 만약에 사소한 왜곡 표시까지 만약에 감사인이 잡겠다라고 한다면 이건 어느 수준까지 가는 겁니까? 100% 확신을 제공하는 수준까지 가는 거죠. 그죠? 그래서 그 중요한 정도, 어느 정도의 한계를 인정하는 거기 때문에 조금 격이 떨어지는 높은 수준의 확신까지 그죠? 제공하는 걸로 보는 겁니다. 그래서 중요한 왜곡 표시 위험이 감사 위험이기 때문에 감사 위험은 그죠? 요걸 중요하지 않은 수준까지는 해주는 거잖아요. 그죠? 그렇기 때문에 이제 확신의 수준을 높인다라고 하는 거하고 거의 같은 표현인데 다른 표현을 쓰면 절대 답이 안 돼요. 이거는 아시겠죠? 다른 표현을 쓰면 절대 답이 안 돼요. 이게 답을 보면 알겠지만 막상 쓰려고 하면 잘 안 됩니다. 그래서 낸 거예요. 그래서 일단 물음 3번의 양가로 1번은 노준하 교수님이 굉장히 좋아하는 문장이라서 일단 별표를 하시고요. 이게 왜 이렇게 됐죠? 특정 교수님 때문에 공부를 하는 방향이 달라지다니. 자, 어쩌겠어요. 양가로 2번. 요거는 그 우리 책에는 거의 한 바닥 돼 있는 거를 제가 연습서에서 요약해가지고 축약한 걸 그대로 내려놨죠. 그죠? 그래서 여기에서 일단은 지금 당장 다 못 써도 괜찮아요. 좀 비슷하게 쓰면 됩니다. 아시겠죠? 그렇다고 이제 제가 채점을 후하게 해줬다고 여러분 스스로 후회지면 안 됩니다. 여러분들 유해생이기 때문에 문장 정리를 잘 해주셔야 되고 자 이제 문제 2번 같은 경우에는 문제 2번은 감사를 수행하면서 이제 감사 기준에서 요구하는 감사인의 두 가지의 요건, 전문가적인 의구심하고 전문가적인 판단에 대한 부분하고 그 다음에 감사인이 감사 보고서를 이제 주주 및 채권자 등 정보 이용자들한테 제공을 하면 자, 어떠한 효익이 있을 것인가? 자, 그러면 이제 제가 이거를 이제 문제를 굳이 구성을 한 이유는 뭐 진도별 모의고사니까 뭐 구성을 했다 그런 거라기보다 포인트가 이제 노준하 교수님 책은 전문가적인 판단은 초판에서는 올렸다가 두 번째 판에서는 아예 삭제해 버렸어요. 노 교수님 들어가시면 전문가적인 판단은 출제 안 될 수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다른 분들은 그렇지가 않아요. 절대. 그래서 전문가적인 의구심, 전문가적인 판단 요거 있을 때 과거도 마찬가지고 지금도 마찬가지고 이제 전문가적인 의구심에 대한 기본적인 개념하고 그 다음에 사례하고 요거는 15년 기출입니다. 그런데 이제 제가 특징을 발견했다고 했죠. 희한하게 작년도 시험 중에 물음 하나는 꼭 나온다. 그죠? 안 했으면 좋겠는데. 그래서 작년 시험에 이제 기출이 됐기 때문에 이 부분은 가능성은 떨어지는데 그래도 중요한 테마니까 알아두셨으면 좋겠고 요 문제에서 낸 거는 자 만약에 이제 감사인이 감사를 수행하면서 감사 증거 입수가 필연적입니다. 그리고 필수적이고 왜 그러냐면 의견 형성의 기초가 되기 때문에 그러면 감사 증거를 입수를 하는 과정에서 감사인이 감사 증거를 바라보는 감사 증거에 대한 비판적인 평가의 자세를 가지면 어떠한 효익이 있을 것인가 이 부분 이게 아직 안 나왔어요. 그리고 노 교수님 같은 경우에는 순서를 밟아가지고 문제를 출제하는 성향이 있기 때문에 이게 나왔잖아요. 개념 사례. 만약에 다음에 나온다면 저 공부할 때도 이거 되게 뭐 되게 막 이게 중요시하게 생각했거든요. 영문자에 대한 해석부터 시작해가지고 이건 다우트가 아니라 스캡티시즘입니다 하면서 스캡티시즘 알아요? 뭐 이렇게부터 해가지고 강의를 그렇게 되게 재미없게 했었거든요. 근데 하여튼 이 효익에 대한 부분도
이제 감사 기준에서 어떠한 위험성을 감소시키는 효익이 있다라고 해서 세 가지를 제시를 합니다. 그 중에서 이제 세 가지 항목 중에 이제 마지막 거는 제가 문제에서 제시한 거고, 제가 여러분들한테 반드시 기억을 해줬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게 최소 두 가지가 있었죠. 그죠? 그래서 그 물음에 대한 부분이 굉장히 후보군으로 저는 미는 부분이에요. 안 나오면 할 수 없지만, 자, 요 파트가 일단 중요하다고 보고, 자, 노 교수님이 만약에 이제 1번 문제 출제 안 하신다라고 한다면 이쪽 부분, 판단에 대한 부분, 전문가적인 판단이 이제 발휘되는데 그게 어떤 성격을 갖는지, 항상 감사를 하면서 감사 증거를 이게 맞는 것인지 틀리는 것인지 경영진이 얘기하는데 이 부분이 정말로 맞는 상황인지 틀리는 것인지, 이런 부분에 대한 판단은 지식하고 경험이 없으면 몰라요. 특히나 경험. 그리고 감사를 하면서 우리는 공인회계사라고 하는 궁극적으로 전문가를 향해 달려가는 사람들 아닙니까? 그죠? 그래서 반드시 전문가적인 판단은 경험과 지식 없으면 안 되는 이 감사 수행의 이제 본질적인 요소라고 이렇게 봅니다. 그래서 이제 여러분들 이제 빅펌에 가든지 뭐 어느 법인에 가든지 특히나 빅펌 같은 경우에는 영문 ISA를 옛날부터 가장 먼저는 3일, 두 번째가 3점, 그 다음에 안진, 한영 뭐 이렇게 될 거예요. 그러면 그런 회사들의 이제 회계 감사 방침, 그거를 이제 제휴된 회계법인에서 영문으로 제시를 하는데 항상 뭔가 좀 애매모호하고 나도 좀 궁금하다라고 싶으면 맨 끝마침에 어떻게 하냐면 나머지는 전문가적인 판단에 맡긴다. 프로페셔널 저지먼트에 맡긴다.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니네들이 알아서 하라는 얘기죠. 그래서 이게 분명치가 않기 때문에 출제 빈도는 많이 나올 수는 없지만 그래도 전문가적인 판단이 발휘가 되는 그 분야 있죠. 이쪽 부분은 후보군이라고 보겠어요. 이게. 그래서 이제 ISA로 돼 있는 책을 이제 저수를 하시는 분들은 이 부분을 빠뜨리지 않고 심지어는 뭐 굵은 글씨로 이렇게 나열을 해놓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제 다른 분들까지 고려를 하면 반드시 이제 그쪽 부분까지 정리를 해주셔야 되고, 자, 그다음에 우리 그 감사를 하게 되면 그 정보 이용자들 입장에서 봤을 때 어떠한 효익이 있는가? 자, 요거를 이제 굳이 이제 표에서 정리한 거를 그대로 출제한 이유가 있어요. 그 제가 이제 시험 보기 전에도 간략하게 서술하시오라고 하면 주어 플러스 동사로 반드시 써달라 이렇게 말씀드렸죠. 그러면 감사가 필요한 이유에 대해서, 감사가 제공하는 이유에 대해서 쓰라라고 하면 회계 감사든 이렇게 해주셔야지 그거 싹 다 빼고 그냥 말은 되잖아요. 우린 다 알아먹을 수 있잖아요. 회계 감사를 요구했으니까 회계 감사는 빼고 정보 불균형을 해소할 수 있어. 좋다. 이런 식으로 쓰면 그거는 문장이 아니기 때문에 감점. 어느 정도 감점이냐면 그냥 그거 단어 하나 차인데 문장 형태로 쓰신 분들은 포인트가 맞으면 예를 들면 5점 배점에 4.5점에서 4.5점에서 4점. 포인트 키워드만 들어간 경우에는 잘 주면 1점, 아니면 0.5점 준답니다. 그러니까 알기는 아는데 문장 형태로 안 쓰고 뭐 이제 좀 급하게 빨리 다음 문제 풀고 싶어서 어떻게 그냥 성의 없이 쓴다. 그러면 그걸 어떻게 알아보고 꼬투리 잡아서 그냥 확 이렇게 거버린대요. 이렇게. 그래서 그런 의도 때문에 한 겁니다. 그래서 이제 이 문제에서는 회사가 감사를 받는 데 있어서 어떠한 효익을 받을 수 있을 것인가. 그 다음에 현재 주주는 아니지만 잠재적 투자자, 잠재적 주주 입장에서는 어떠한 효익이 있는가. 그 다음에 자금을 대여하는 측 입장에서는 어떠한 효익이 있는지 답안대로 좀 잘 써주세요. 이게 여러 번 나왔었기 때문에, 여러 번 나왔다라는 게 뭐 연속해서 나왔다라기보다 뭐 예를 들면 09년에 나왔으면 12년도에 나왔듯 뭐 이렇게 빈출된 그런 경향이 있기 때문에 언제든지 이게 후보군이 될 수가 있어요. 특히나 리스크 베이스드 어프로치는 정보 위험에서 항상 그걸 염두를 해두고 논의를 시작하기 때문에 항상 요 부분에 대한 건 후보군이라고 보겠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아직 기본 강의 과정에서는 그 정보 위험이 왜 발생하는가, 발생의 원인에 대해서는 얘기 안 했죠. 그죠? 그거는 나중에 정리하셔도 충분합니다. 너무 옛날 주제라서. 자, 문제 2번 한번 볼게요. 문제 2번에 물음 1번은 아실 거고, 물음 2번은 일단은 별표를 하세요. 비정상적인 상황을 간과할 위험을 낮춰주고 감사상 관찰 결과에서 결론을 도출할 때 과도한 일반화를 막게 하는 요 효익 있죠. 요거는 반드시 정리를 좀 잘해줬으면 좋겠습니다. 이거.
자, 그 다음에 물음 3번. 물음 3번을 제가 굉장히 길게 썼죠. 짧게 쓸 수도 있는데 길게 써놓고 배점을 2점 줬어요. 그러니까 어떤 방식이든 여러분들의 문장을 한번 읽어보고 그 다음에 채점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만 이제 물음 3번이 그 문제를 한번 보세요. 2번의 물음 3번. 상황 1과 관련해서 투자자의 견해가 합당한지 귀하의 의견을 서술하시오. 제가 요 문제를 먼저 하나는 만들어 놓고 살짝 수정한 건데 그 지문을 한번 보겠습니다. 상황 1번. 주식회사 한국유통의 재무제표에 대한 감사 보고서를 발행한 3개월 후에 발행 후에 투자자 중 1인이 이 감사 보고서 상에 적정 의견을 보고 투자를 결정하였다. 거기에 밑줄을 한번 해보세요. 자, 감사 보고서상에 적정 의견을 보고서 투자했다라고 하면 이견 차이가 어디에 있는 거예요? 이 적정 의견이라고 하는 게 투자자와 그 다음에 감사인이 생각하는 바가 서로 다르다라는 거죠. 그죠? 이겁니다. 요거. 자, 투자자는 적정 의견이 자신의 투자 의사 결정하는데 결정적인 역할을 했다고 하는 거고, 그 다음에 감사인의 경우에는 무슨 소리냐? 니네 투자 의사 결정과 관련해서 이 회사가 괜찮다라는 장래 전망을 보장하는 게 아니고 나는 그냥 재무 제표, 재무 정보만 보고 그냥 있는 그대로 적정하게 작성됐다라는 부분에 대해서만 의견을 제시한 거다. 이렇게 논평을 하셔야 됩니다. 이거 이외에 다른 문장을 쓰면 절대 안 돼요. 자, 그 다음에 한 가지 더. 그, 어, 두 번째 패러그래프 보시면 이게 원래 문제는 기출 문제를 약간 변형한 건데 투자자는 실제로 특히 중요한 특수관계자와의 거래, 채권 채무가 존재하였다. 자, 그럼 보겠습니다. 자, 요거는 위의 패러그래프에 대한 부분이고 이제 처음 공부하시는 분은 아직 모르고 작년에 공부를 하셨던 분들은 감사 보고서에 필수 문단, 이를테면 도입 문단, 경영지 책임 문단, 감사인 책임 문단, 의견 문단 말고 그 감사 보고서 이용자 입장에서 이제 중요하다라고 감사인이 스스로 판단해 가지고 기타 사항 문단이나 강조 사항 문단 쓸 수 있다고 공부를 했었죠. 그죠? 이거는 기타 사항 문단이나 강조 사항 문단을 이제 기재를 하는 건 필수 사항이에요? 아니면 감사인이 스스로 판단한 거예요? 감사인 스스로 판단한 겁니다. 그죠?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예를 들면 특수관계자에 대해서 강조 사항이나 자, 기타 사항을 이제 기재를 할 것이냐 말 것이냐에 대해서 이를테면 또 투자자하고요 감사인 간에 생각하는 바가 다르다는 겁니다. 감사인은 지 판단의 입장에서 본 거고 그 재무제표에 내용이 다 들어있기 때문에 그 재무제표를 가지고서 니네들이 의사결정을 하는 거지. 이 감사인이 그 부분에 대해서 뭐 강조를 하건 아니면 유의적인 사항이 있건 없건 이렇게 하는 거하고는 전혀 관계가 없다라는 부분입니다. 그죠? 자, 지금 투자자가 적정 의견에 대해서 기대하는 바와 그 다음에 감사인이 적정 의견에 대해서 이제 제시하고 기대하는 바, 그 다음에 투자자가 이 강조 사항하고 기타 사항에 대해서 감사 보고서에 기재된 이 부분에 대해서 오해를 했던 뭘 하던 기대하는 바와 그 다음에 감사인이 강조 사항 기타 사항을 감사 보고서에서 제시하고 기대하는 바가 서로 다릅니다. 그죠? 이거를 이론서에서는 뭐라고 하냐면 기대 차이라고 해요. 요게 그래서 영문으로는 expectation gap 이렇게 하거든요. 그래서 기대 차이가 뭐 예를 들면 이제 교수님들 책에는 다 들어가 있어요. 저는 수록을 못 했어요. 왜냐하면 허락을 받은 부분이 아니기 때문에. 그리고 이 교수님들은 서로 알기 때문에 내가 이것 좀 인용 좀 할게라고 하면 되겠죠. 그죠? 그런데 저는 이제 강사기 때문에 그렇게 못했고 서로 기대하는 바가 다르기 때문에 이런 이제 의사결정이나 아니면 오해하는 바가 생긴다. 그래서 여러분들한테 역으로 물어볼 수 있습니다. 자, 감사를 하는 과정에서 투자자나 감사인 간에
기대 차이가 발생할 수 있는 부분에 대해서 이제 서술하시오. 그러면 재앙이죠. 그게 무슨 얘기인지 거꾸로 어떻게 여러분들이 잘 알고 있는 걸 거꾸로 연결시키시면 됩니다. 자, 그다음 자, 상황 2번. 여기는 상황 1번이죠. 여기까지는 상황 1번. 자, 상황 2번. 주한국유통은 감사인이 중간 감사를 하면서 관련 내부 통제 평가 과정에서 종업원의 횡령 사실을 적발해내지 못해 회사가 손해를 입었다는 사유로 감사인을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했어요. 자, 일단 타당하지 않은 겁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타당하지 않다라는 부분에 대해서 그 감사 절차를 이제 대충 아는 사람과 그다음에 감사인 입장에서 아는 부분이 크게 차이가 나기 때문에 그런 오해에서부터 또 이제 기대 차이가 발생합니다. 그럼 우선 내부 통제 평가. 자, 일단은 감사인이 있고 감사인 이외에 여기 이제 케이스에서는 뭐 주체를 제가 기록을 안 했네요. 뭐 예를 들면 경영진, 자, 감사인은 내부 통제 테스트를 작년에 공부하신 분 많죠? 내부 통제 테스트를 하는 목적이 뭐였어요? 뭐를 계획하기 위해서? 그렇죠. 감사 계획, 실증 절차 계획하기 위한 겁니다. 그죠? 자, 그런데 경영진은 이런 부분에 대해서 감사인의 감사 절차를 다 모르다 보니까 어떤 생각을 하게 되냐면 니네들이 감사를 한답시고 우리 예를 들면 매출이나 자금 쪽에 대해서 니네들이 서류를 들춰보고 그다음에 자료를 요청하고 우리가 많은 자료를 협조를 해줬는데 왜 이런 사실을 몰랐느냐 이렇게 오해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내부 자료를 검증한다고 생각을 해요. 때에 따라서는 이걸 확대 해석해서 모든 감사인이 부정을 알고 있다고 오해합니다. 이거 전부 오해죠. 그런데 감사인이 내부 통제 테스트를 하는 목적은 그런 걸 발견하려는 부정적발 목적의 감사가 아니라, 그죠? 부정적발 목적의 감사가 아니라 순수하게 기말 감사 시 실증 절차의 계획을 수립하기 위해서 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그래서 뚜렷하게 왜 익스펙테이션 기대 차이가 내부 통제 테스트와 관련해서 발생을 하는가 이 부분을 논평을 좀 잘해줘야 됩니다. 그래서 이제 제 책에는 그리고 기본 강의 때는 제가 말씀을 안 드렸는데 요거를 언제고 또 출제를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교수님들 책에는 이게 멋들어지게 또 써 있습니다. 이 부분 좀 어려운 문체이긴 하지만 그래서 상황 1과 상황 2 있죠. 요거를 이제 반드시 뭐 이제 올해 시험에 나온다라기보다 근간에 꼭 후보군으로 올라갔다고 생각을 하시고 자, 이쪽은 과거에 이제 기출된 문제를 제가 이제 조금 수정을 한 거니까 이미 기출된 부분이니까 얼마든지 나올 수 있다고 생각하고 문장 정리를 조금 잘 해줬으면 좋겠습니다. 자, 일단은 그렇게 되고요. 자, 물음 5번의 해설을 보시면 뭐 이제 기본 강의 때도 강조를 했지만 양괄호 1번부터 양괄호 4번 뭐 감사 보고서를 활용함으로써 혹은 감사를 함으로 인해서 정보 위험을 해소 혹은 정보 위험을 낮출 수 있다. 이런 논지로 일단 문장이 시작이 되면 나머지 거는 나머지 걸 보고서 맞는지 틀린지 보겠습니다. 아시겠죠? 됐어요. 그 정도. 기본 강의 때 뭐 했으니까 수업 시간에 했으니까. 자, 그다음에 문제 3번. 자, 문제 3번도 제가 판서를 드렸죠. 그 모의고사 때 이거 판서를 나눠주는 게 나아요? 아니면 아이 쓸데없이 뭐 이런 거 주고 그냥 알아서 보면 되는데 뭐 이렇게 생각해요? 주는 게 나아요? 네, 주는 게 나아요. 설령 버릴지라도 주는 게 낫죠 나중에. 나중에 버릴지라도 주는 게 나아요. expectation 갭. 갭 저게 맞죠? 항상 G, A, A, P만 보다 보니까 저 갭이 저 갭이 그 갭인지 헷갈릴 때가 좀 있습니다. 자, 문제 3번. 자, 요거는 이제 정리를 좀 잘해 주셔야 돼요.
교수님도 책도 그렇고 이제 나레이션 형태로만 이제 책을 이제 구성하다 보니까 그걸 가지고서 공부를 하는 학생들도 정리를 잘 못합니다. 그래서 일단 첫 번째 감사의 전제 조건 두 가지를 일단 파악을 하셔야죠. 그래서 첫 번째는 어, 경영진이 제시한 이 재무제표가 수용 가능한 재무보고 체계로 작성이 된 재무제표를 나한테 지금 제시하고 있는 건지. 그다음에 두 번째 감사가 되려면 경영진의 협조가 전제가 돼야 되는데 이러한 과정에서 경영진의 책임을 이해하고 인정해야 된다. 예,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세 가지 요소로 되어 있죠. 이게 이제 기출이 된 거고, 그래서 이제 경영진의 책임에 대해서는 재무제표 작성 책임하고 그다음에 재무제표 작성과 관련된 내부 통제 구축 운영 책임, 그다음에 세 번째가 뭡니까? 갑자기 생각이 안 나는데요. 뭐라고요? 안 들려요. 재무제표 작성 책임, 그다음에 내부 통제 구축 운영 책임. 야, 진짜 머리가 백지가 돼서 그래요. 이 모양이 뭐예요? 세 번째 거. 네? 뭐라고요? 정보 제공. 그렇죠. 예. 진짜 잊어버려서 그래요. 정, 정보 제공. 예. 그다음에 요청하는 사항에 대한 제공. 그다음에 그 특정한 아주 중요한 인력에 대한 무제한적 접근 가능. 그죠? 무제한이죠. 무제한적 접근 불가 이렇게 쓰면 틀립니다. 그렇게 쓰는 분들 많이 있어요. 네, 많이 봤습니다. 이게 정보하고 인력에 대한 거예요. 요거. 그래서 이게 전제 조건이기 때문에 무조건 요 세 가지 사항에 대해서는 저처럼 잊어버리지 말고요. 반드시 기억을 해줘야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 감사의 전제 조건은 논평할 때 주의하라고 했습니다. 이 중에 어느 하나라도 결격 사유가 있으면 감사의 전제 조건을 만족하지 못하므로 이제 감사를 할 수가 없다. 정답이 있어요. 자, 그런데 요거를 먼저 이제 기본적인 전제를 깔고 세 가지 상황을 이제 판단을 해줘야 된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수임 의사 결정과 관련해서 자, 경제적인 판단. 이거는 반드시 이제 수수료가 감사 노력에 해당하는 이제 감사 비용하고 비교를 했을 때 반드시 수수료가 커야 된다라는 기본적인 거고, 그다음에 자격 요건. 이제 요거는 감사 품질하고 관련이 있어서 중요한 사항이었었죠. 그래서 높은 품질의 감사를 이루기 위해서는 첫 번째 이제 회계법인도 그렇고 팀도 그렇고 팀원도 그렇고 적격성과 그다음에 독립성을 만족시켜야 된다. 이런 요건이 있었습니다. 자, 그다음에 이제 감사를 하는데 이게 초도 감사이냐 계속 감사이냐에 따라서 조금씩 틀리다고 했죠. 그래서 감사를 이제 받는 그 상황에 따라서 하는 상황에 따라서 받는 상황이 아니죠. 이제 초도 감사이다라고 한다면 수임하는 과정에서 내가 이게 이해가 가능해야 위험 평가가 적절히 되고 그에 따라서 감사 계획이 적절히 됩니다. 요거를 변형한 문제를 냈죠. 노준하 교수님 책의 본문에 만약에 이해를 잘못하거나 위험 평가를 잘못하게 되면 어떤 일이 벌어지는지에 대해서 써봐라. 이걸 역으로 이제 물어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해 위험 평가 계획이기 때문에 그 순서대로 뭐 이해가 잘못되면 위험 평가가 적절치 않고 감사 계획이 적절치 않아서 충분하고 적합한 감사 증거 입수 못하기 때문에 그 감사 보고가 적절하지 않게 됩니다. 이렇게 답을 써주면 됩니다. 그냥 순서대로 아는 대로 플로우로. 그래서 요거는 이해 가능성. 그거는 이제 주로 이제 생각을 해주시면 되겠고, 그 다음에 계속 감사의 경우에는 계속 감사의 경우에는 기본적으로 계약에 따라서 이루어지는 거기 때문에 뭐 상장회사다 3년 연속을 했다. 근데 3년째 수임에 대해서 노력을 많이 못하다 보니까 계속적인 약속을 못하고 그냥 계약서가 만료가 됐다라고 한다면 그 다음부터는 내가 감사 못하는 거죠. 그래서 계약의 만료 여부. 그다음에 긴 문장이죠. 만약 처음 알았었더라면, 그죠? 만약 처음 알았었더라면 내가 감사를 수임하지 않았을 그 사유가 존재하지 않았겠느냐? 왜? 계속 감사이기 때문에. 그래서 가장 대표적으로 독립성과 그다음에 처음에 굉장히 이런 사실들을 많이 알았었다면 그 보수 가지고서 내가 감사를 안 했을 것이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담당 파트너가 판단을 하기에 내가
어떻게 노력을 기울여도 TAR 수준을 달성하지 못할 것 같다라고 생각하면 담당 파트너의 판단에 따라서 감사를 수임 안 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이 세 가지는 잘 알고 계셔야 되겠고, 만약 여기에서 특히나 이쪽 부분, 이해 가능성 부분, 이 부분을 판단을 할 때 만약 판단을 했더니 감사 위험이 너무 높다. 그러면 대안 첫 번째, 대안 두 번째. 첫 번째 대안은 보수를 높여서 수임하는 거고, 두 번째 대안은 너무 높아서 어떻게 하더라도 내가 충분하고 적합한 감사 증거 입수 못할 것 같다. 그래서 만약에 감사를 하더라도 의견 거절이 예상이 된다라고 한다면 수임 거절합니다. 여기서 공부하신 분들, 한정 의견이 예상되면 괜찮을까요? 괜찮습니다. 보통 이제 초도 감사인 경우에, 계속 감사도 마찬가지지만 초도 감사인 경우에 이제 뭐 예를 들면 이제 임의 감사다. 그런데 9월 달에 감사 계약을 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 9개월 지나갔죠. 제조회사면 대재앙이에요. 9개월 동안 입고 출고 생산하고 그다음에 대체한 거를 전부 롤백 테스트를 해가지고 기초까지 거슬러 올라가야 돼요. 그러면 그냥 저 같은 경우는 그렇게 얘기하겠습니다. 그냥 내년도부터 하시는 게 어떨까요? 뭐 이렇게. 그러면 만약에 그게 아니라 지금 당장 뭐 의견의 종류는 관계없으니까 올해 감사를 받고 내년에는 적정 의견이 나오도록 합시다라고 하면 올해 말에 재무 상태에 대해서는 감사를 그냥 해요. 근데 기초에 대해서는 못합니다. 그럼 기초에 대해서 못하면 기초재고, 기초매출원가, 기초이익잉여금에 대해서 감사 못하거든요. 그럼 무조건 초도 감사는 원칙적으로 한정 의견이에요. 그래서 한정 의견의 경우에는 수임이 가능합니다. 다만 어떻게? 의견 거절이 예상될 경우에는 수임 못해요. 이렇게. 이거 일단 알고 계셨으면 좋겠고. 자, 그게 이제 3번 문제의 수임 가능성 평가와 관련된 내용이었죠. 자, 그런데 제가 이제 해답을 보시면 문제 3번에 물음 1번 있죠. 거기에 사례 번호에 3번도 제가 1안, 2안 넣으려다가 여러분들이 어떻게 답을 쓰느냐에 따라서 제가 채점을 하려고 그냥 뒀습니다. 혹시 여기 X 쓰신 분 계세요? X. X 있죠? 네, X 있을 걸 예상하고서 문제 낸 겁니다. 왜 그러냐면 이걸 GS 때 내다 보니까 제가 이제 의도한 거는 일단 사례 번호 3번에 해당하는 걸로 이제 답이 가능하게끔 이렇게만 단순하게 생각했어요. 낸 사람 생각으로. 그죠? 그런데 문제를 받아들이시는 분이 이제 반대편으로 생각을 한 거예요. 자, 만약에 이제 세 번째 거 보시면 제가 문장을 한번 보겠습니다. 자, 감사인은 정주를 올해 처음 감사 업무를 수행하고 있다. 감사 수행 시 기초잔액에 대한 감사 절차와 관련해서 감사 범위가 확대될 것을 우려해서 감사인이 추가 보수에 대한 규정을 요구하였으며, 이런 요구는 괜찮습니다. 아직 공부 안 했지만 초도 감사 시 기초잔액 테스트를 해야 되기 때문에 계속 감사보다 감사 범위가 확대되기 때문에 노력이 더 들어갑니다. 그래서 추가 보수 요구하는 거 정당한 거고, 기초잔액 테스트와 관련해서 전기감사인의 조서 열람을 위해서 전기감사인과의 협조와 관련된 사항을 감사계약서에 포함하도록 요청하였다. 이에 대해서 감사 대상 회사 경영진은 감사 보수에 대해서는 합의했으나 협조에 대해서는 합의 안 해줄 수 있습니다. 대부분 안 해줘요. 그냥 알아서 하시면 안 되겠습니까? 이유는 감사인을 바꾸면 이유가 있죠. 전임 감사인하고 싸웠거나 아니면 조금 서운한 상황이 생긴 거예요. 그래서 그런 부분 요구 안 받아줄 수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냐면 대체적 절차를 통해 가지고 충분하고 적합한 감사 증거를, 기초잔액에 대해서 충분하고 적합한 감사 증거를 입수 가능하면 수임 가능하다. 그런데 X라고 쓰신 분들은 이게 절대적인 방법이고 나머지 대안이 없을 때는 위험이 너무 높기 때문에 수임이 불가능하다 하면 답이 돼요. 알았죠? 충분하고 적합한 감사 증거 입수 불가능하다 쪽으로 하면 이건 X가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반드시 뭐예요 이거 지금? 이쪽 부분에 대해서 언급이 없으면 제가 답을 어떻게 해도 괜찮다고 얘기하고 있습니까? 그죠? 정도에 따라서 깔끔하게 끌어가야 돼요. 그죠? 얼토당토하게 끌어가면 안 되는 거고. 자, 일단 그렇게 되고요. 자, 다음 문제를 한번 보도록 하지요. 자, 문제 5페이지에 물음 2번, 물음 3번인데 이쪽 내용은 그 품질 감사하고 관련된 내용이죠. 그래서 제가 이제 쓰기에는 텍스트가 너무 많아가지고 제가 아예 그냥 텍스트를 쳐왔습니다. 그래서 이제 품질 감사에 적격성하고 독립성 간의 위아래 관계 있죠.
그 관계를 맞게 쓰셔야지 답이 되는 게 물음 3번이에요. 5페이지의 물음 3번. 근데 어떤 분들은 뭐 적격성도 떨어지고 독립성도 떨어진다. 부분 점수가 들어갈 수가 없어요. 그냥 다 틀리게 해버릴 겁니다. 왜냐하면 내용을 모른다라고 그렇게 간주해버릴 수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기본적으로 이제 일정 기간 감사 후에 뭐 파트너를 교체를 하던 지금처럼 이제 파트너만 교체하고 감사인 교체 규정이 없는 경우에 예전에 존재했던 그 감사인 교체 규정까지 미국 거를 언급을 하면서 얘기를 한다. 그러면 계속적으로 지속적인 관계를 가지면 감사인이 경영진하고 밀착 관계가 생기는 유착 위협이 생길 수가 있습니다. 그죠? 그래서 그걸 방지하기 위해서 반드시 어떻게 로테이션 규정, 바꾸는 규정을 만들어 놓은 거죠. 강압적으로. 그래서 오랫동안 감사를 하면 이 감사 대상 회사에 대한 이해가 올라가기 때문에 이해가 올라가면 위험 평가가 되고 잘 되고 그다음에 감사 계획이 적절하게 이루어지죠. 그죠? 그럼 감사가 잘 된다는 건데 그거는 오랫동안 감사를 해서 대상에 대해서 이해를 잘하니까 그런 겁니다. 그런데 만약에 이해가 잘 된 것까지는 좋은데 저처럼 저처럼 이제 작년에도 감사하고 재작년에도 감사하고 이제 그 전에도 감사를 해서 술을 만땅 먹고 왔다. 그러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굉장히 친해지는 거예요. 그래서 어제도 친해지는 작업을 또 했고요. 그래서 여러분들도 그렇게 해줘야 됩니다. 그래서 이제 굉장히 친해지게 되면 많이 봐주는 경우가 생깁니다. 봐준다라는 건 알고도 모른 척하는 그런 경우가 생기는 거죠. 많이 봐줬는데. 자, 하여튼 그래요. 그래서 물음 3번이 요즘에 이슈가 많이 되기 때문에 문장 정리를 기본적이지만 잘 해두십시오. 별표를 하시고요. 자, 그 다음에 그 물음 2번에 해당하는 건 제가 이제 사례에 양괄호 3번 보시면 이제 전면 개정 외관법에 대해서 안 넣으려다가 그래도 2번 다음에 3번이 나오면 그냥 그런 제도가 생겼나 보다 라는 걸 이제 알 수 있을 것 같아서 그냥 넣습니다. 그래서 이제 물음 2번에 보기의 항목 1하고 항목 2가 어떠한 이제 독립성과 관련해서 위험 요소가 되는 부분을 방지하기 위한 그런 제도인지, 그죠? 방지하기 위한 그 제도인지 취지가 같은 거를 이제 선택을 해라. 같은 상황을 선택을 해라라고 하는 거를 이제 문제로 제시를 한 겁니다. 그래서 요거는 그 뭐 이제 여러분들한테 뭐 이제 기본 강의 때 얘기는 했으니까 기본적인 내용을 설명하기보다 각 파트에서 압력 위협하고 유착 위협 있죠. 그 부분이 자, 요즘에 이슈가 되기 때문에 그놈의 그 품질 감사 때문에 이슈가 되기 때문에 이쪽 부분을 주제가 나오면서 복습을 하는 과정에서 주제가 나올 때마다 선별해서 좀 정리를 해줬으면 좋겠어요. 법령도 같이. 알았죠? 그래서 일단 물음 2번은 제가 미는 거기 때문에 별표를 한 2개씩 하세요. 그 다음에 물음 4번은 그 판서 노트에 보시면 그 계약서와 관련된 필수적 기재사항 있죠. 그거를 선별하는 겁니다. 연습서에 거의 그대로 있을걸요? 조금 내용이 다른가요? 거의 그대로 있는 거를 가지고 온 거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장문의 형태로 일단 할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왜냐하면 단문 형태는 그거는 문장을 제시하면 그거를 유해생이 그 보고서 판단을 못한다. 그거는 공부를 안 하신 분들이고요. 그죠? 이제 제 클래스를 들으신 분들은 그러면 안 되겠죠. 그죠? 그렇기 때문에 조금 난도가 올라가는 구식 타입. 그래서 90년대에서 2000년대 초반까지 출세가 됐었던 그 장문 형태 중에서 이제 필수적 기재사항이 누락되거나 잘못 기재된 사항 그런 부분에 대해서 고를 수 있어야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판서 노트에 보시면 필수 기재사항 바로 밑에 제가 그 보충적 사항이라서 감사 고유의 한계라고 해놓은 게 있죠. 그게 서포트에 ISA가 좀 이상한 부분이 있다. 이게 감사 고유의 한계라는 게 기본적으로 이제 경영진한테 주지를 시켜줘야 되는 부분인데 보충적 기재 사항으로 들어갔다 이상하다 이렇게 말씀드린 거 있죠. 그래서 그거까지는 이전 감사 기준에는 이게 필수적 기재 사항으로 있었어요. 그런데 ISA 만들다가 이상하게 누락이 된 것 같습니다. 그죠? 사례하고 내용하고 틀려요. 분명히 졸다 만들었을 거예요. 그죠? 분명히. 그래서 그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작성의 효익은 단수 남기니까 나중에 시험장 들어가시기 전에 깨알같이 암기 노트 만들 때 그때 정리하시면 됩니다. 자, 그다음에 문제 4번. 여러분 괜찮아요? 잠깐 쉬었다 할까요? 10분 쉬었다 할까요? 궁금해서 그래요. 이게 GS 때 제가 그 2시간에서 2시간 반을 그냥 내리강평을 했거든요. 그런데 이제 처음에는 이제 경청을 하시다가 나중에는요 다들 얼굴이 벌게지더라고요. 여름인데도 에어컨 빵빵히 틀었는데도. 그래서 제가 이거 판서도 좀 지우고 그래야 되니까
잠깐 쉬셨다가 진행하도록 할게요. 문제 4번부터는 잠깐 쉬었다 하겠습니다.